시장의 흐름을 컴팩트하게 알아보는 머니그램 시간입니다. 지난 국내 증시는 거래량이 한산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차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에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또 달러 강세의 수출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또다시 돌아서면서 지수 상단이 막혀있는 모습인데 이 가운데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머니그램 코멘트 통해서 6명 매니저들의 전략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코멘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인데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등 주도 업종 키 맞추기가 지속될 것, AI와 양자 등 종목 순환매 지속 예상이라고 남겨줬습니다. 네, 주도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2차 전지는 업종 키 맞추기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었고요. 요즘 뜨거운 AI나 로봇, 또 양자는 순환매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었습니다. 특히 화요일장에선 로봇이 유독 강했는데 오늘장에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시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코멘트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가 남겨줬네요. 아직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이오테크 11월 이후 큰 폭의 조정이 시작되고 있으니 주목해보세요 라고 남겨줬네요. 네, 이건희 대표는 시장에 아직 여러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목해볼 대안으로는 바이오테크를 언급해줬는데요. 11월 이후 큰 폭의 조정이 나왔다가 화요일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된 섹터이기도 하죠. 추가적으로 종목으로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또 보로노이까지 주목해봐도 좋겠다는 의견 남겨줬습니다. 해당 업종과 종목 오늘장에서 주시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화요일에 특징적이었던 삼성전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지 다음 코멘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입니다. 시장은 지금 바닥권 자리로 보여요. 모처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나섰으니 반도체에 주목해보세요 라고 남겼습니다. 네, 오랜만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가 나와줬죠. 삼성전자를 3거래 연속으로 팔아치웠던 이 외국인이 이날은 1,031억 원어치 순매수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등 이어지고 있고 수급까지 더해진 만큼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었습니다. 바닥 딛고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주시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영희 대표입니다. 내년 상반기도 상저하고 흐름 보여요. 초반에는 경기 방어주, 이후에는 경기 민감주 비중 점차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고 남겨줬네요. 네, 변영희 대표는 내년 전략을 제시해줬습니다. 내년 상반기엔 하락, 또 하반기엔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반엔 경기 방어주나 배당주 위주로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세워보는 전략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이가람 매니저가 남겨줬네요. 전력기기 섹터 계속 주목해보세요. 수출 데이터 역대 최고치 기록이라는 모멘텀 있으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라고 남겨줬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는 전력기기 섹터를 언급해줬어요. AI 산업 급성장에 데이터 센터 구축이 늘어났고 여기에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이 전력기기의 수요가 급증했죠.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장기적으로도 기대되는 섹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머니그램 코멘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임순재 대표입니다.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국내 증시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테마별 순환매 장세 예상되네요 라고 남겨줬네요. 임순재 대표도 앞서 이건희 대표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여전히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코멘트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테마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한데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해서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흐름을 진단해보고 싶은데요. 오늘장은 흐름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미국 시장은 계속 지금 산타 랠리가 지금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죠. 크리스마스 전일에 이제 미국 3대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국내에는 디커플링이 지금 계속 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외의 여러 악재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상기업과 탄핵 국면 지속에 따른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 측에서 지금 총리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그런 탄핵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트럼프 2.0 출범의 그런 우려감도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이제 정치적 공백으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대응이 상당히 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의 협상에서 향후 국내에서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불안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국내에서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9월 달 이후에 지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12월 달만 해도 지금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조 7,700억 정도를 지금 순매도를 했죠. 이에 따라서 환율도 지금 1,450원대의 중반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일단 국내 증시에는 지금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 여러 불확실성 요소들을 진단해 봤습니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당분간 되살아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탄핵 문제도 지금 총리 탄핵이 지금 미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약세의 지속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원달러가 계속 지금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입 비중이 높은 섹터인 항공이나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수출 관련주들은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지금 의류 OEM이나 아니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런 이제 원화 환율에 좀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해보면서 전반적으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조언 남겨주신 임순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이긴 어렵다는 전망이 여럿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좁혀서 섹터별로는 기대되는 모멘텀이나 흐름들이 분명 있었는데요. 반도체부터 전력기기 또 바이오까지 여러 업종별로 기대감 확인해 봤으니까요.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그램 시간이었습니다.